이 프로그램은 모든 연령의 시청자가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역 공동체가 공감하는 지역 이슈와 궁금증을 풀어보는 히어로 유경모입니다. 충주 시민의 일꾼을 자처하며 제9대 충주시의회 전반기를 이끌어가는 현장에 오늘의 히어로가 있습니다.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시민의 대변자로 감시와 견제 기능을 하는 충주시의회, 오늘의 히어로 박혜수 의장이 있습니다. 충주시의회는 충주댐 광역상수도 3단계 건설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수전 공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또한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권 의료 공백 문제를 제기하며 충북대병원 충주 분원 유치를 강조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달라진 의회의 변화와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뛰고 있는 충주시의회. 오늘 히어로에서는 충주시의회 박혜수 의장과 함께 시민을 위한 정책과 계획은 무엇인지 들어봅니다. 네, 오늘의 히어로 유권칙 첫 번째 키워드죠. 누구의 주인공 박혜수 충주시의회 의장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의장님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저희 CCS 충북방송 시청자와 충주 시민들에게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충주 시민 여러분, CCS 시청자 여러분, 충주시의 박혜수 의장입니다. 이렇게 방송을 통해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해왔고 생활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감염도 많이 줄어들고 마스크도 해제되어 가족과 이웃이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을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유권칙 5개 요소 중 언제 해당하는 물음의 핵심 단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핵심 단어는 제9대 충주시의회였습니다. 의장님, 제9대 충주시의회 전반기도 벌써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이 지나와서 보시면 분위기는 어땠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장 취임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8달이 지났습니다. 7대 의회, 8대 의회, 9대 의회를 통해서 이제는 의장으로서의 역할로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방의회의 중요한 화두죠. 그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인데요. 충주시에 지금 어떻습니까? 예, 30년 만에 지방 분권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충주시의회 역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과거 충주시청의 의회 사무국 직원 인사 파견으로부터 의장 권한으로 사무국 인사를 전출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이제 파견자 복귀 원칙을 시행하여 의회 사무국 직원의 지위와 역할을 의장 권한에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새로 이 9명의 정책 보좌관제를 실시하였고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정책 지원관을 선발하여 동료 의원들의 업무 효율도 높이고 보다 높은 의정 활동을 위한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현재 지방자치법 제도로서는 인사권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제대로 된 조직 구성권 및 예산 편성권은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집행부의 예산 편성 권한과 조직 구성에 얽매여진 지금의 상황에서는 의회 본연의 업무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는 녹록치 않은 현실입니다. 대립기관에서 조직권과 예산권을 이양받지 않는 한 인사권만으로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은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작년 10월 충주시의회 이두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제정 촉구에 대한 결의안은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를 앞당기는 중요한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결의안의 핵심은 인사, 예산, 조직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방의회도 독립성을 강화하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 지방의회법을 별도로 만들어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주제입니다. 네, 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어디서에 해당하는 핵심 단어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핵심 단어는 충주댐 광역 상수도였습니다. 충주시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충주댐 광역 상수도 3단계 건설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무래도 소자원공사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는 것 같은데요. 저희 의회에서는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대 의회에서 2년 동안 약 120억의 정수비를 삭감하여 충주댐과 환경부를 상대로 댐의 안전에 대한 적정한 수위를 요청을 했고, 결국 충주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억 정수비 삭감에 대해서도 원만하게 타협이 됐고 2차 광역 상수도 사업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2차 광역 상수도 사업의 목적은 우리 충주시하고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차 광역 상수도 사업에 20만 톤을 공급할 수 있는 취정수장에 1m 50 직경이 2개가 충주시를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 1m 50 2개 대형 송수관은 경기도 안성, 이천까지 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천에 SK 하이닉스 공장 설립을 위해서 충주 시민이 이 같은 엄청난 피해를 그동안 입어왔다는 게 정론이고 사실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3차 광역 상수도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충주 시민으로서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댐의 안전에 관한 사항도 아직까지 우리 충주시와 협의된 사항이 없고, 둘째, 이미 28%의 용수를 충주시에 공급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전체 용수량의 80%를 타 지역으로 공급을 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20%만 우리 충주시에 공급을 한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1m 50 관을 충주시 도로 양면 도로 쪽으로 관통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충주시가 가지는 지작물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로서는 수자원공사의 제3 광역 상수도 사업이 시행된다면 뚜렷하게 막을 방도는 없습니다. 국가 기관 산업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 충주시의 도로 굴착 허가나 이런 부분만 충주시의 협조 요청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의회가 지금까지 나서왔고 시민을 대표해서 수자원공사에 충주 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그나마 지금까지 정수비용 삭감이든 아니면 댐 안전에 대해서 충주시의회에서는 약 7차례, 한 8차례 결의문 낭독과 사전 발언을 통해서 댐의 안전을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나 타 지역, 댐 주변 지방자치단체와 크게 어필을 하고 있고, 이 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지금은 그나마 수자원공사나 환경부가 우리 충주시와 어느 정도의 협상에 빌미를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의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충주 시민들의 그런 피해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지 않는 것 같고, 수자원공사가 또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일망통행식적인 행정을 좀 추진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좀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해결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충주시 의회에서는 끊임없이 수자원공사에 요청한 게 댐의 안전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댐의 안전을 위해서는 댐의 수위를 낮춰달라 요청을 했지만 뜻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론적으로 학술적으로 접근을 한 결과 지금은 홍수기 138m를 134m로 4m는 규정상 낮췄습니다. 이것도 충주시의회의 크나큰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외에도 이상기온과
폭우로 인해서 댐의 유입량은 앞으로도 더 증가할 매뉴얼을 이미 넘어선 상황입니다. 다만 6개 댐에 초당 17,500톤의 배출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옆에 3개 여수로를 건설했습니다. 이 여수로가 우리 시민에게 주는 위험성은 또 다른 상황을 초래하게 됐습니다. 이 3개 여수로 공사를 통해서 막대한 양의 성면이 유출됐습니다. 과거 성면은 다시 그 땅속에 묻고 2m 정도의 복토로만 성면에 대한 처리 기준이 있지만 수자원공사는 충주댐 인근에 이 성면 원석을 그대로 매립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도 충주시와 협의가 안 되고 우리 충주시로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성면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면에 대해서도 좀 더 충주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충주시 의회와 더 협의를 하자 이런 부분을 이미 요청을 했음에도 뚜렷한 답변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시민들이 겪고 있는 이런 고충에 대해서 수자원공사는 막대한 양의 광역상수도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충주댐은 발전량을 통해서 수십 년 전에 수익이 손익분기를 넘었다는 비공식 자료도 이미 충주시에는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수익 부분에 대해서도 수자원공사로서는 전혀 충주시와 협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기 부분에서 전기 발전량을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이미 확보를 했고 이제는 광역 상수도 사업을 위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충주 시민들은 수돗물값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충주 시민들은 광역 상수도 사업이기 때문에 1km 있는 충주시하고 70km 떨어져 있는 경기도 이천하고 수돗물값이 똑같습니다. 이건 합리적으로 충주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뭔가 판단을 수자원공사는 보여줘야 될 것이고 충주시 의회로서는 이 부분을 시민들께 명쾌하게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 의회로서는 충주시와 협의해서 충주시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수돗물값의 비용을 낮춰달라 이런 부분은 반드시 지켜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장님 말씀을 되짚어서 보자면 적극적인 대화, 타협을 통한 수자원공사의 투명한 물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무엇을입니다. 핵심 단어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핵심 단어는 북부권 의료 공백이었습니다. 어제 오늘만의 이야기는 아닌데요. 저희 충주제천 단양 의료 사각지대 의료 공백 심각하다는 얘기 항상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충주시 위에서도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충주시 의회는 구대의회는 시작하자마자 12월 22일 북부권 의료 공백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토론회는 중부매일 상공회에서가 주관 주체로 여러 계층의 학자들과 관계자들이 모여서 대책 회의 겸 아주 원활한 충주시 의료 공백에 대해서 좀 많은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다만 이 결실이 언제 맺는지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야 발표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준비하면서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이 의료진입니다. 얼마 전 방송을 통해서 강릉 지역은 4억 정도의 폐를 지불함에도 의료진이 없다. 이런 부분은 우리 충주시로서도 이미 3년 전부터 의회를 통해서 집행부에 이런 의사를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민의 세금으로 좀 의료진들에게 그에 해당하는 수익을 대신 지불해서라도 좀 의료진을 확충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대화는 이미 집행부 조기령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런 상황에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 가능 사망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진료를 하면은 사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 조기 사망 수치로 나타나는 것이 치료 가능 사망설입니다. 여기에 보면 충북 치료 가능 사망설은 10만 명당 46.95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건 부끄럽기 이전에 시민의 생명이 그만큼 위태롭다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뜻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19명의 충시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의료 공백은 제일 먼저 지금 충주시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앞장서야 될 것이라는 데는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장님 말씀대로라면 저희 9대 충주시 의회에서 이런 북부권, 특히 저희 충주 의료 공백을 좀 메울 수 있는 해결의 실마리를 좀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드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의장님. 네, 다음은 외입니다. 외에 해당하는 핵심 단어 계속 이어보시겠습니다. 네, 핵심 단어는 충주시민 골프장이었습니다. 의장님뿐이 아니고 모든 충주 시민들께서 알고 계시는데요. 저희 충주 지역에는 10여 구사 골프장이 성업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위한 큰 혜택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골프장 또 허가 권한도 충북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의원이자 의장으로서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충주 큰 안건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골프장이나 이런 문제는 환경 측면에서만 고려를 했었는데, 막상 이 골프장에 대한 허가 인허가권을 보니까, 충청북도에 37개 골프장이 있고 약 3개 골프장이 오픈을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 14개 골프장이 우리 충주시에 있습니다. 14개 골프장 중에서 스타CC 한 군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13개 골프장은 주민 편의시설을 위한 환지 방식으로 골프장을 설립했습니다. 주민 토지 환매 방식이라는 뜻은 정부에서 이 골프가 민간인이 접할 수 없는 너무 고가의 스포츠다 보니까, 고급 스포츠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민간인에게 평범한 시민이나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비용을 갖다 낮춘다는 의미에서 골프장을 설립할 시 그 골프장의 용지가 녹지시설이나 아니면 시 소유나 군, 도 소유일 경우에는 일정한 토지를 사업자가 다른 지역과 교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이 일반인 같은 경우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생산 녹지시설에 다른 체육시설이나 이런 거 일반인들은 용지 변경이라는 건 있을 수도 없고, 더군다나 국유지를 아니면 시유지는 모든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시유지입니다. 이런 시유지를 환매 방식, 특정 업체가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지역의 땅과 교환한다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특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특혜를 받고 골프장을 만든 대중제 골프장들은 반드시 시민들께 그 많은 혜택을 돌려줘야 된다는 것이 의회의 생각입니다. 이는 누구나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토지나 산, 임야를 특정 업체의 골프장 사업을 위해서 의회를 통해서 공유재산 승인을 해준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골프장, 대중제 골프장들은 정부의 뜻에 호응하는 시민들의 스포츠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군다나 충주 시민들에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할인을 해줘서 시민들이 이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이 체육시설, 이 골프장 업자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할인을 안 해주는 경우는 우리 충주시가 또 유일합니다. 다른 지역, 인근 지역도 보면 제천이나 제천, 문경, 다 지역민들에게 그만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만 왜 이렇게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제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환경 문제와 그리고 골프장의 농약 남발을 측정할 수 있는 농약 잔류 검사가 충주시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의원 9년 차입니다. 단 한 차례도 의회를 통해서 농약 잔류 검사 시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 법령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1년에 2번을 하라. 횟수를 정해놓고 그리고 연못이나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2분이면 전체 19홀에서 19홀에서 2군데만 하고 1년에 2번 해라는 것은 이게 과연 농약 잔류 검사를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골프장에 손을 들어주고 골프장 편의상을 들어주는 건지 우리 충시의회에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1개 시군 의장단의 회의에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소를 해서 지금은 중앙부처 그리고 충청북도에 이 안건을 수정해달라는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에 따라서 허가사항은 지방의회로 이양하는 내용의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19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골프장 설치 및 허가 권한을 50만 인구가 안 되면은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청주시, 충청북도 11개 시군에서 유일하게 청주시장에게 허가권과 시설 이런 모든 부분이 위임된 상태고 우리 충주시로서는 50만이 안 된다는 이 조항으로 인해서 충청북도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골프장은 우리 충주시에 있습니다. 피해를 입어도 우리 충주 시민이 있고 환경 피해도 우리 충주 시민이 있고 있는데 정작 허가나 이 모든 제반 사항은 충청북도에 있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지방 분권을 역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충주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청북도의 이 권한의 위임에 대해서 정식으로 제소를 한 상태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요건적으로 풀어보는 히어로 마지막은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해당하는 질문의 내용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핵심 내용은 시민과 더 가까이였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알고 계시지만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곳이 또 위회라고 또 다들 알고 계십니다. 저희 충주시 위회도 이제 다양한 소통 활동을 통해 시민들과 이렇게 소통 활동을 벌이고 계시는데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때는 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작년 크리스마스에 몇몇 의원님들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주민들과 아이들께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산타 복장과 그리고 의회 1층에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우리 의회 사무국 직원들과 우리가 합심해서 직접 한번 제작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긴장도 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뜻밖의 아이들이 와서 사진을 찍고 어른들도 좀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참 너무 기뻤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딱딱한 의회에 아이들이 와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의회에 퍼져나가는 순간 이거구나. 우리가 부끄러워하면 안 되겠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그동안 동네 의원님들과 화합을 통해서 충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활동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문화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에서 가장 특산 내세울 수 있는 문화라면은 택견, 그리고 우르꾸각단, 그리고 사물놀이, 물개 공연 이런 공연을 외국인들이 봤을 때 굉장히 좋아하는 것을 제가 직접 옆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 교류를 집행부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의회 자체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의정 활동에, 의원 활동에.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우리 충주시의 월등한 이런 문화를
좀 세계 만방에 한번 펼쳐보는데 앞장을 서자. 그래서 문화 교류를 한번 추진하는 데서 스페인 네오나시를 한번 저희가 한번 두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부시장님이 우리 충주시에 오셨고 우리 충주시 의회에 정식으로 초청에 참여를 해주셨고 그래서 이쪽에 부시장님이 가실 때 의정서를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지역 시장님께서 이미 굉장히 좋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업무 협약만 지금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이렇듯 의회 역할이 어느 쪽이 치우치지 않고 시민과 충주시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형태든 어떠한 업무든 가리지 않고 앞장서서 한다는 것이 이번 9대 의회에 열린 의정의 한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의장님 마지막으로 저희 충주 시민들에게 당부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회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모든 과정이 있다면 우리 의회를 통해서 협의하시고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립 관계가 아니라 서로 화합해서 시민 행복과 충주 발전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더 노력해 가도록 의회는 앞장서겠습니다. 충주시 의회를 지켜봐 주시고 잘못되면 언제든 질책해 주시고 그에 따른 잘했을 때 사랑으로서 따뜻하게 감싸주시면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한 충주를 만드는데 저를 비롯한 19명의 시의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충주 시민들에게 믿음을 주고 다양한 소통을 통해 열린 의정을 만들겠다는 박혜수 충주시의회 의장의 다짐이 성과를 이룰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역 공동체가 공감하는 지역 이슈와 궁금증을 풀어보는 히어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